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협약식이 연기됐습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설명이나 협의 등 그 어떤 과정이 없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당초 10일 오전에 이 부천 대장 소각장 증축에 관련한 협약식이 연기가 됐죠. 지금 시의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가 된 후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려는 데에서 제동이 걸린 건데 협약식이 연기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10일 오전에 계획됐던 협약식이 연기됐습니다. 공식 명칭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기본 협약식이었습니다. 최근 부천시는 인천시, 서울 강서구와 함께 부천 자원순환센터, 즉 현재 대장동 소각장 증축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은 지난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부천 대장동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있죠. 네. 현재 소각장의 규모를 증축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인천 계양 부평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부천에서 함께 처리하자는 겁니다. 하루 쓰레기 처리량은 최대 9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이 되는 거고요. 부천시가 노후화한 현재 대장 소각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 수천억 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12만도 2천억 원이 넘고요. 인천 또 서울 강서와 함께 가게 되면 이 사업비의 일부를 함께 분담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부천시로서는 부지를 제공하면서 또 재정적 부담을 절반으로 덜 수 있는 그런 또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민 협의나 하다못해 설명 과정조차도 이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대장 소각장 증축 또 광역 소각장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였던 이번 협약식이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광래경 부천시 의원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전혀 설명이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협약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놀랐는데 일단은 이 부천시의 900톤이라는 소각장 아주 전국 최대의 광역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뭔가 정치권에서 그런 정치권의 결정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장 소각장의 증축 규모가 900톤 가까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 소각장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주민 설득 과정도 없이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천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 부천 이 자원순환센터 이 대장 소각장에서 규모가 하루 300톤을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시설 노후화 때문에 지금 이제 220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거나 향후에는 정말 이거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현재 직면한 문제다. 부천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참 문제예요. 근데 부천 시민의 삶과도 직결된 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제 문제가 주민 설명이나 협의 없이 처리됐다는 것에 이 시가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협약식의 날짜까지 정해졌고 이미 이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취재를 한 이달 초만 해도 이제 시민단체를 만났었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조차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격하게 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사실 알기가 더 힘들었겠죠. 네. 어쩌면 이제 대장 소각장이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 소각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일반 시민들과의 협의 과정은 미리 좀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지역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인천 쓰레기가 부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하면서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생활 편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됐던 협약식이 연기된 만큼 이후에 또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도 궁금한데요. 10일에 부천시 당정협의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는 소각장과 관련된 내용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장덕천 부천시장과 또 부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인 당정협의회에서는 다양한 부천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확인 결과 이번 자원순환센터 이 현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현안인 만큼 별도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계획됐던 협약식이 연기가 됐고 또 주민 설명 과정이 빠진 것이 그 이유라고 했으니 부천시가 시민 설명 과정을 먼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는 18일 오후에
부천 오정동에서 설명회가 시작이 되고요. 또 차차 또 이외 성곡동 등 다른 지역도 설명회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 협약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인천시에서 오는 12일 이른바 인천 에코랜드라고 불리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 이 권역별 소각장 부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이정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9월부터 인도에 무단으로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2달여 동안 수거한 전동 킥보드만 수백 대 달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계양구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계양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2곳인데 이 중 2곳 중 한 곳이 철수했다고요? 네, 취재 결과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최근에 계양구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계양구에서 운영하던 전동 킥보드는 지금 대부분 계양구가 수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업체 관계자는 이후 계양구로부터 이 전동 킥보드를 다시 돌려받더라도 다시 계양구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업체의 결정에는 계양구의 행정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양구가 지난 9월부터 인도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분류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거한 전동 킥보드만 500대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10일 해당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수거한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계양구는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계양구는 무단으로 점용한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럼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계양구는 전동 킥보드가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곳에 모여서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을 경우 6대까지는 1제곱미터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1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데 수거한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태료를 다 한 번에 지금 부과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우선 151대에 대해서 과태료 59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거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 킥보드가 수거되면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아예 못하는 건데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 과태료까지 내야 된다면 좀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체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입장인데 사실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주정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본인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좀 관련 제도를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모빌리티는 이제 신산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엄격한 규제가 들어오면 그 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 점진적으로 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서 규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공유 전동 킥보드가 계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인천시에서는 계양구만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른 부평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걸 좀 수거해 가라, 이동 조치해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수영구가 지난 5월 인도에 무단으로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 150대를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로 405대를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해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다음 달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유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지금처럼 계양구가 이렇게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시교육청,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하철역 입구에 이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고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유 전동 킥보드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일정 시점이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교육지원청의 예측과 달리 학부모들은 갈수록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 지역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이세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포시 교육지원청은 당초 2021년쯤 학생 수가 정점을 찍었다 이후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1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서 감소할 거라고 생각돼서 그때까지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30명이 넘으면은 과밀학급이라고 하시는데 한두 명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2020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더 심해진 거는 사실이고요. 체감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년 지금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로 가는 학생들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기간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점점 유입되는 젊은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향후에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밀학급은 또 다른 갈등도 불러왔습니다. 학생 수가 꽉 찬 중학교가 늘어나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줄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일지망 학교 인원이 차면 학군 내 나머지 학교 가운데 추첨을 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 앞에 있는 학교 대신 도보 4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거리 배정이 여기가 뭐 다 인원이 차서 그러면 다음 거리에 있는 장기 중학교를 놔두고도 푸른설 중학교로 가야 되는 이유가 저기가 그냥 남는 학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에서 같은 학교를 중학교 군을 만들어 놓고서 한 개 학교를 저렇게.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이나 학교 재배치가 어렵다면 교통편이라도 확대해 통학 여건이라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됐으니 그 행정력으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제대로 통학할 수 있게끔 학습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 학부모들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첨제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통학 거리가 멀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 권역 내 모든 중학군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 위치해 있어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학거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될 경우 김포시와 교통 여건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포 전 중학군이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한때 다른 신도시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 초기 학생 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포시 교육지원청은 또 한 번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각 시설을 갖춘 자원 순환 정책 센터의 확충입니다. 인천시가 자원 순환 센터 설치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준비 중인데요. 인천시는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 규모는 약 4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모두 4개의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인데요.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오해는 소통과 설명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합니다. 부평구는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하도록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참가 단체들의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는 형태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9개 주민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오는 28일부터 구청 지하 1층에서 통합 전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